머리카락이 위하여 가늘어져서 힘이 없어지고 호르몬의 유전자 조작 없이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수출을 늘리고 싶으시면 등만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저의 선택은 두피염이라도 예방해 주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 함유된 샴푸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탈모 유형 중에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 혹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탈모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탈모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유전 탈모가 있고요. 갱년기 탈모가 있고 갑상선 저하증과 난소 증후군이 이유가 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탈모는 빠졌다가 일정 기간 약 6개월 전후에 회복이 되는데요.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혹은 유전에 의하여 가늘어져서 힘이 없어지고 볼륨이 줄어드는 탈모는 영구적입니다. 결국 가늘어지는 탈모는 호르몬 혹은 유전이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밸런싱 혹은 유전자 조작 없이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힘없고 가는 모발은 실제로 탈모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나요? 머리카락이 굵거나 가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링처럼 굵고 탄력 있던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요, 솜털화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굵은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머리카락이 가는 친구를 이렇게 비웃어 줄 수가 없습니다. 5년 후에는 나는 대머리고 그 친구는 원래 가는 머리 굵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타고난 머리카락의 굵기가 가늘다면 조금만 더 가늘어져도 확 가늘어 보일 것이고요. 휑하게 두피가 더 비추어 보일 겁니다. 본인에게는 단지 조금 더 가늘어진 것이지만 남들이 보기엔 많이 가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모발이 탈모에 취약하다는 오해 아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피에 열이 많으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두피에 열을 내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두피의 열이 탈모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름에 머리카락이 확 다 빠져야 되고요. 혹은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 민머리여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탈모로 인해 증가된 유분으로 인해서 두피의 염증의 결과로 두피에 열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몸 안에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열이라도 내리고자 냉찜질도 하고 해열제도 복용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탈모의 증상 중에 한 가지로 두피에 열감이 생긴 것인데요. 두피열을 얼음찜질로 내려준다고 해서 탈모가 멈추거나 개선되는 효과는 왠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반대로 두피에 열이 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탈모가 생기거나 악화되지도 않을 겁니다. 모 방송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한번 운동을 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실험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실험맨이 토끼띠을 30분을 하기 전과 후에 머리카락의 굵기를 측정해서 얇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저 포기했습니다. 모자를 자주 써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탈모가 생긴다는 말도 사실이 아닌가요? 모자를 써서 그로 인해서 두피의 열이 가둬져서 탈모가 시작되거나 증상이 악화된다면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야구 선수분들, 경찰분들, 군인분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자가 탈모의 원인이거나 악화 원인이 아닙니다.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탈모의 원인이 열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여름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양산을 써야 되고 뭔가 그 직사광선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두피가 탈 수는 있죠. 두피도 피부의 연장선이니까. 그런데 뭐 여름이라고 해서 저희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계절을 언제로 알고 계시죠?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광선과 탈모는 관련이 없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겨울잠을 자잖아요. 동물들은. 그 다음에 식물들은 자기가 이제 그 동물의 동면에 가깝게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조사량도 부족하고 영양분도 부족하고 비도 잘 안 오고 눈은 사실 녹아서 땅속으로 뿌리까지 전달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인간들은 나무 가지를 쳐줘서 겨울에 잘 살려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을에 호르몬 변화가 오히려 탈모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근데 이 탈모는 빠지는 휴지기 탈모니까 또 6개월 후에 대부분이 회복이 되겠죠. 여름에 머리카락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전 잘 못 들어봤고요. 가장 심한 탈모 가을입니다. 그 다음 심한 탈모 봄입니다. 겨울에서 이제 봄이 또 계절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탈모는 여름에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 경우 수가 뭐 가을이 예를 들면 50%, 봄이 30%면 여름이 10%, 그 다음에 뭐 가을이 10%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남성들이 탈모 예방을 위해서라도 양산 사용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모보다는 자기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양산을 늘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자외선 노출을 좀 막아보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 두피에 자외선 크림을 바르는 것 저는 또 권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탈모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피도 노화가 돼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두피와 얼굴과 뭐 손, 팔, 다리 등에 아주 넉넉하게 희끄무리하게 자외선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잦은 염색도 탈모를 유발할 수 있나요? 염색을 자주 해도 두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예전의 염색약과 펌약은 꽤 화학적으로 독한 성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냄새도 매우 고약해서요. 그 독성이 더욱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암모니아 함량이 높아서 눈의 자극은 정말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주 혹은 오래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력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그 입소문은 염색을 자주 하면 시력 저하가 된다고도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염색을 자주 하면 머리가 빠진다는 오해도 있었는데요. 잦은 염색이 탈모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두피와 잘 맞는 염색약이 있기는 합니다. 심한 경우엔 염색할 때마다 두피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분도 계시고 그때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십니다. 사실 그 정도면 염색을 안 하실 만도 한데요. 근데 염색을 포기하실 수는 없나 봅니다. 무리 없는 염색법이란 염색 제제를 잘 고르셔서 나의 두피에 잘 맞아 자극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은 사실 물염색이던가요? 물만 섞어서 염색을 한다고 하니 자극은 없겠습니다. 샴푸나 영양제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분들이 탈모가 있거나 없거나 원하고 바라는 희망사항을 질문으로 주신 것입니다. 탈모약 복용을 안 하시고 샴푸와 영양제 없이 심지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늘고 짧아진 머리카락을 변화시킬 방법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 굵은 머리카락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탈모로 인해서 윗머리만 가늘어진 것이라면 굵은 뒷머리카락을 앞쪽으로 모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머리카락, 나보다 굵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의 모발을 이식해 오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임상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는 있다고 해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심장, 신장, 간 이식을 필요로 할 때 같은 공여자 분의 동의를 얻어서 모발 이식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면역 억제제를 어차피 드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발에 대한 조직 거부 반응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미용적인 외모적인 부분을 위해서 다른 장기의 이식 없이 모발만을 이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탈모약을 복용하여도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효과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남자의 유전 탈모약은 탈모의 속도를 늦추는, 지연하는 것이 근본 효과이기 때문인데요. 샴푸와 영양제는 선천적으로 가는 모발을 굵게 하는 효과는 아쉽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혹은 탈모로 가늘어진 모발에 대한 희망적인 효과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출을 누리고 싶으시면 사실 다시 태어나거나 남의 모발을 받아온다는 것은 가설이지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시잖아요. 모발 이식만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건강한 뒷머리카락을 수천 가닥을 옮겨 이식을 하여 가늘어진 곳으로 옮겨 심는다면 그 결과는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가늘어진 모발을 다시 원래대로 굵게 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탈모는 전문 의약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인터넷상에서도 검은콩 검은깨 먹고 머리카락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검은콩에 여성 호르몬 유사인자가 요만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하루 종일 콩만 드셔서 1톤 트럭, 10톤 트럭만큼 드셔야 좀 효과를 볼 텐데 그 극미량의 여성 호르몬 유사인자의 케미스트리, 화학 작용이 좋으면 도움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검은콩 드셔보시고 검은깨 드셔보시고 하시는 건 저는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오틴, 단백질 합성제잖아요. 그런데 비오틴을 드시면 손발톱의 건강은 매우 좋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모발의 건강 상태는 가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보다는 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모를 겪으면 가늘어지고 짧아지고 빠지는 것도 서글픈데 푸석하기까지 하니까 비오틴 복용을 하시면
그래도 머릿결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명확하게 이걸 드시면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실망하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추천할 만한 샴푸 성분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샴푸에 관심이 많으시죠. 두피의 염증 때문에라도 관심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순한 샴푸 혹은 순한 비누를 세정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머리카락을 굵게 하기 위한 샴푸가 존재하기 어렵다 보니 머리카락을 굵게 하기 위한 성분은 더더욱이 말씀드리기 어려움은 있겠죠. 타고난 머리카락의 굵기를 더 개선시키는 것은 타고난 뇌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것과 혹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식품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샴푸는 두피와 모발의 세정을 위한 제품이니 두피와 모발에 좋은 성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좋고 자극이 적고 거품이나 젤 어떠한 형태의 샴푸를 할지라도 사용하시는 분의 취향에 맞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유형의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항염 작용이 있는 두피염이라도 예방해 주거나 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샴푸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선택은 편백 오일이 함유된 샴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 편백나무는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해서 심지어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연 그대로의 재료로 욕조도 만들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한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탈모가 있어서 매일 머리도 감고 치료도 합니다. 매일같이 약도 먹고요. 규칙적으로 탈모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샴푸를 쓰기 이전과 이후에 두피 염증의 증상, 가려움과 기름기는 많이 개선되고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과장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커피나 맥주 효모나 등등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 있습니다. 네. 현대의학으로도 탈모 관련 완치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유전이거든요. 호르몬으로 치료가 된다는 건 뭐냐면 갱년기 탈모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탈모가 시작된 게 맞아요. 사실 탈모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시는 분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 이후에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이유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면 머리카락 상태가 좋아지시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다른 경우가 제가 직접 경험한 건 뭐였냐면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이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를 변형시킨 거잖아요.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남자였을 때는 수치 적었는데 여성의 역할을 할 때는 수치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결단에 의해서 다시 남성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수술을 했다기보다는 여성 호르몬 그 복용을 멈췄더니 머리가 다 빠졌어요. 여성 호르몬 복용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빠졌다기보다는 가늘어진 거고 퇴화를 한 거고 여성 호르몬 복용을 하니까 걔가 다시 굵어지고 길어진 거죠. 퇴화됐던 머리카락이. 다시 성장의 어떠한 그 액티비티가 높아졌어요. 분명히 여성 호르몬의 답이에요. 근데 이것은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는데 여성 호르몬 복용으로 인해서 또 동반되는 부작용 후유증이 있으니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유전 탈모는 유전이 이유예요. 호르몬이 아니에요. 그래서 탈모약이 호르몬 억제제도 아니고 호르몬 약이어서 호르몬의 레벨을 높이지도 않아요. 단지 이제 호르몬의 분자의 수용체에 어떠한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가 붙으면 탈모가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탈모약은 경쟁적 억제자라고 해서 그 탈모를 일으키는 그 사이트에 먼저 가서 딱딱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말씀하신 근본적인 논리에 의하면 유전자 조작으로 유전 탈모를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쭤봤어요. 하다못해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 상장하신 오너의 회장님께 여쭤봤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나마 한 번, 두 번 정도 해보셨대요. 탈모인 직원분에게. 그리고 한 번은 저희 환자분에게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줄기세포 치료를 해주셨는데 줄기세포는요. 치료의 근원이 이상적으로 바뀌어있는 문제가 있는 세포에 붙어서 정상 조직으로 분할을 시켜줍니다. 근데 탈모로 인해서 퇴화된 모낭세포는 정상세포예요. 단지 노화가 된 정상세포예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로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장 기다리고 기대하는 획기적인 탈모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있다면 모낭 복제입니다. 저희가 머리카락을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선천적으로 머리카락 개수가 적은 분들은 답이 잘 없고요. 혹은 선천적으로 머리카락 개수가 많았는데 탈모가 그레이드 8이라고 불리는 탈모가 있는데 뒤통수 꼭지점까지 탈모가 진행된 분들이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도 그레이드 8에 해당하는 탈모를 가지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이 거의 띠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채취와 이식이 필요한 모수를 예를 들면 만모라고 하는데 채취는 2,000모밖에 안 된다면 모발 이식을 해도 만족도도 떨어질 것인데 이러한 분들에게도 혹은 모발을 혹은 모낭을 채취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여성 탈모 분들에게도 획기적이죠. 한 개의 모낭을 채취를 해서 분할을 시켜요. 5,000개의 모낭으로 분할을 해서 밀도 있게 심으면 이제 모발 이식은 채취는 없어지고 이식만이 유일한 술기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탈모 모발 이식은 채취의 술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식에 대한 술기의 문제이므로 만약에 모낭 복제가 된다 손 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90% 이상을 제가 수술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약속드릴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제가 좀 더 뭐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저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시일 내로 탈모를 정복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암이 불치병인 이유는 암세포의 분열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불치병인 이유도 똑같이 세포 분열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기약으로는 증상만 완화시킵니다. 감기약의 뜻밖의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제재는 1도 없습니다. 그냥 콧물 조금 덜, 열 조금 덜, 기침 조금 덜, 뭐 근육통 조금 덜 하게 해주는 뭐 진통제 혹은 항히스타민 제제이거든요. 그런데 탈모도요. 유전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치 유전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 이거는 유전병이니 오히려 건보해서 급여 진료로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머리카락은 의학적으로는 외모에 대한 거 말고는 아무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미용 시술입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은 앞으로도 평생 결국 영원히 비급여 항목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수조 원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도 뭐 10년 평균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탈모를 근본적으로 완치시키는 약 개발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유전에 박혀 있는 증상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불치병 중에 인간의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에이즈가 있었고요. 수년 전에 우리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전 세계의 제약회사가 모든 개발 계획을 덮고 코로나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만큼 위급하고 위태로우니까요. 그런데 탈모는 생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도의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집중하기에는 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 한 부서에서 여전히 탈모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개발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삼아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모치와 모발이식 전문하는 의사들이 탈모를 완치시키거나 혹은 모낭 복제를 완벽하게 무리 없이 완성시키는 기술을 가진 바이오 회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거나 노벨 의학상이 사실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평화상도 가능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괴로운 남자 혹은 여성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들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시 황제도 결국은 돌아가시는 것처럼 뭐 진짜 징기스칸도 돌아가신 것처럼 불로장생은 세상에 없는 이유가 그 생로병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어느 한편으로는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탈모는 유전적으로 모낭에 모근의 노화만 일찍 온 것이므로 이것을 완치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모낭의 재생이나 회춘 이전에 다른 세포의 회춘에 먼저 적용이 될 겁니다.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탈모를 개선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물어보셨을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없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톡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직접적으로 탈모를 일으키는 식품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뭐 전문 의약품 중에서는 탈모를 유발하는 약이 있는데 후유증에 속하겠죠. 부작용이나. 하지만 그런 탈모를 일으키는 전문 의약품은 탈모보다 중요한 본 증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위한 것이 앞서기 때문에 지속적인 복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한 강한 독성을 가진 식품은 머리카락을 훼손하기 이전에 생명의 위협이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다만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군은 있을 텐데요. 고지방 패스트푸드, 고당분 음식,
고염분 음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모든 식품들이 포함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녁에 치킨을 드셨어요. 그 다음에 콜라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튀김을 같이 드시면 고지방, 고당분, 고염식 음식을 골고루 파티를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탈모가 시작되거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성 탈모 환자분, 그분이 정말 연령이 어렸어요. 19살 정도인데 2차 성징이 빨라서 15살부터 탈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치킨을 4년째 한 번도 먹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시작한 첫날에 가장 그 환자분을 기쁘게 할 수 있었는데, 치킨 드시라고, 치킨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더 빠지거나 가늘어지는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더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드십시오. 그러면 모발 이전에 몸이 건강할 것이고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 것이고요. 스트레스성 탈모라도 예방이 되겠죠. 음식으로 인해서 탈모가 악화되기란 샴푸로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이 탈모라는 게 애매한데 정확하게 가자면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우르려고 하니까 빙빙 돌고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탈모약을 드시는 탈모의 원인은 99%가 유전인 거죠. 사실은 이제 남성분들 한 30년 전에는 젊은 남성이 탈모면 아버님이 탈모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 20년 전에는 엑스링크 Y, 크로솜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님이 탈모세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돈의 팔촌이 어느 누구도 탈모가 없어요. 근데 내가 탈모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유전 탈모다. 왜냐면 유전자는 재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도 현재 자매 어느 누구도 탈모가 없으셔도 유전자 재조합 중에 탈모가 발현이 돼서 저한테 탈모가 온 것이 하나. 두 번째는 제가 그분들의 자식이 아닙니다. 제가 쉽게 그 간염을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간염은 발현자가 있죠. 근데 복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정확한 매칭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탈모 복균자이신데, 그 두 분이 만나셔서 시너지도 나고 발현자가 된 거예요. 그 자제분이. 탈모 예방이나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복이 어려운 유전성과 호르몬성 탈모는 원인이 유전과 호르몬이므로 음식만으로 완화되거나 예방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어트, 스트레스, 환경 변화, 식습관 변화 등에 의한 탈모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충분하고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모발의 영양분 공급에 유리한 식품은 있겠죠.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 등이 대표적이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큰 효과를 위해서는 다량의 섭취가 필요한데요. 배부르면 멈추십시오. 머리카락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니까요. 탈모에 안 좋은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곧 탈모 완화와 예방을 위한 식습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나 맥주 샴푸가 탈모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집에서 만들지 않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샴푸 제품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커피의 주성분은 모두가 알다시피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는 오히려 탈모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철분 흡수를 저하시키고 두피의 혈류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 두피에 바르는 카페인 성분이 모낭에 직접 작용을 한다는 가설하에 탈모를 일으키는 DH 성분의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한 단어는 직접 작용을 한다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피에 바르는 커피로 인하여 그 주요 성분인 카페인이 두피를 침투하여 모낭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어 DHT 성분을 억제를 시켜야만 가능한 것일 텐데요. 오히려 마시는 커피보다는 두피에 바르는 카페인 성분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카페인을 먹거나 발라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맥주 효모에 대한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맥주 효모는 살아있는 효모의 포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또한 영향을 끼치어서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 효소를 갈아서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를 한다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구입한 가루 형태의 맥주 효모를 으깨거나 우유도 좋고 또 이제 커피에 섞어서 그러면은
더블 임팩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더 좋은 효과는 기대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근시가 좀 있어서요. 드림 렌즈라는 시력을 교정해주는 하드 렌즈를 매일 저녁에 씁니다. 그러면은 렌즈를 끼우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렌즈를 뺄 때 인공 누유를 반드시 점액을 하는데요. 유튜브를 보니 되게 유의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 꼭지가 있거든요. 그럼 꼭지를 따면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 가루들이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기울여서 처음 한두 방울은 소모를 하고 한 세 번째 안약 방울부터 이 안구 점막에 뿌리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 되게 극미량이고 정말 극미세한 이야기지만 현미경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좋다는데 할 이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대로 따른답니다. 마찬가지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좋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 전문 혹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는 전문 의약품과는 그 신뢰와 효과와 영향이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하시고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나나가 탈모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바나나에 비타민 B6,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 소량의 비오틴 등이 복합적으로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시작된 이론입니다. 다만 이제 먹어서 체내에서 흡수가 되어 영양분 등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바나나를 으깨어 팩으로 만들어 머리에 뒤집어 쓴다고 하면 먹는 것에 비해서는 모낭에 전달되는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바나나의 좋은 성분이 머릿결을 곱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을 갖고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녹시딜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국제학회의 종합된 의견과 논문과 임상을 종합해 보면요, 하루 2번, 아침, 저녁,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직접 바르셔야만 합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으로 규정한 이유는요, 두피에 바르고 흡수가 된 제제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샤워를 하거나 혹은 머리를 감으면 그나마 두피에 소량 남아있는 제제가 씻겨 사라지기 때문이잖아요. 시중에 우리나라는 아마 2%와 5% 2가지 제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탈모 인구가 정말 많은 미주의 경우에는 2%, 3%, 5%, 8%, 10%, 13% 등등 15%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농도의 미녹시딜이 존재합니다. 물약, 젤약, 거품약 등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한데요. 역시 국제학회에서 9년이나 됐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정보를 입수해야 옳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때 결정난 논문을 종합해보면 5% 제제가 부작용과 효과를 아우러 가장 적당한 외용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형태로는 거품이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효과는 최대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었는데요. 그렇다면 바르는 미녹시딜에 대한 최대 효과를 위해선 5%를 거품 형태로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바르세요. 머리를 푹 적시고 진득진득. 근데 이게 고혈압 약이었거든요. 혈압을 낮춘단 말입니다. 많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기증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적당량 이상은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미녹시딜도 있다고 들었는데 외용제와 효과가 같은가요? 사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바르는 외용제보다 먹는 미녹시딜 효과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미녹시딜은 원래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중증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중증 고혈압 치료제란 일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여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는 환자들이 선택하는 보다 센 전문 의약품이 됩니다. 미녹시딜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들 중에 머리카락 상태가 개선된 경우가 관찰이 된 겁니다. 눈썹보다 가늘고 짧은 잔털이 나기도 하고요. 머리숱이 늘어난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 탈모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하루 100여 개 정도 휴지기 탈모에서 머리털이 털갈이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머리카락의 개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위장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전 탈모 혹은 다른 탈모의 치료적인 효과와는 좀 다릅니다만 머리카락 개수가 늘어난 듯이 보일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난 것이죠. 효과를 올리려고 미녹시딜을 하루 하나를 복용을 한다면 저혈압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들과 상의한 결론은 하루 4분의 1 조각으로 쪼개서 드시면 혈압에 큰 영향은 없으면서 머리카락의 휴지기 탈모를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용량이 됩니다. 만약 하루에 하나를 드시면 그거는 중증 고혈압 치료 효과를 내는 만큼의
복용량이에요. 고혈압 치료제를 탈모에 영향을 주는 약을 알면서도 하루에 하나를 드신다면, 그래서 저혈압으로 쓰러지시면 그것은 100% 전적으로 복용한 환자의 잘못입니다. 자칫 이거는 전문 의약품이고 내가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이게 왜 내 잘못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게 잘못된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하여 그 환자분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의사는 의학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도 환자도 전문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제로 나온 것인데 부수적인 효과로 탈모에 다소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처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를 처방한다고 하여도 4분의 1쪽으로 나눠서 드시는 책임이 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 모르셨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탈모 명의 혹은 탈모 성지라고 불리는 탈모약만 처방하는 병의원에서는 미녹시딜 하루 하나씩 처방하는 그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남해에서 하루에 하나씩을 꼬박꼬박 처방을 해서 머리카락이 개선이 된 거죠. 그분은 탈모약도 하루에 2-3알을 먹여요. 그럼 이제 용량이 뭐 2배, 4배가 됐으니까 효과를 더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아직까지 성욕 감소는 많이 겪었죠. 왜냐하면 탈모약 뭐 피나스테리드 1mg을 먹일 거를 3mg, 5mg을 먹였다면 부작용은 더 세지니까요. 미녹시딜을 하나씩 꼬박꼬박 하루에 500-600명씩도 처방을 한다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저혈압으로 쓰러진 환자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없었다고 앞으로 10년 동안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 10명의 환자가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심장내과가 됐던 내분비내과가 됐던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 미녹시딜 제제를 고혈압 치료제로 처방을 했을 때 수많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였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혈압이 정상인 분들이 심하게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시면 혈압이 떨어져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수많은 환자들이 정상 혈압에서 하나씩 먹었는데 고혈압 환자에서 문제가 됐던 걸 겪지 않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분명히 내가 첫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저혈압이 되어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어떠한 치명적인 상해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모는 자주 암과 비교가 됩니다. 본인이 탈모인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정도가 분명해지면 마지못해서 인정은 합니다만 여전히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다가 결국 받아들이면서 화를 내십니다. 꾸준한 치료만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완치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민간요법이나 국 같은 행위도 치료로 믿고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빠지는 모발은 없이 가늘어지기만 하여 모발 사이의 개수를 늘리는 밀도 보강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아시고 모발 이식 자체를 포기하시고 두피 문신을 한 환자들을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두피 문신하는 잉크에는 철가루가 무수히 섞여서 두피에 주입이 되면 면역 반응으로 오히려 머리카락은 우수수 빠집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의료진 선택만이 탈모 치료 혹은 탈모를 위한 유일한 답입니다. 이 역시 암과도 같습니다. 늙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와 시술을 해야 합니다. 참닥터 의원은 한 가지 채취만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여성 탈모, 정수리 탈모 등의 대량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절개와 비절개를 복합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모 사이에 정확하게 이식을 하여 동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모의 방향, 각도, 깊이까지 식모기와 슬릿을 아우르는 서라운드 식모가 가능합니다. 14년 동안 3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위해 모발 이식 시술과 개인의 연령, 성별, 탈모 정도에 따른 맞춤형 탈모 치료를 집중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민은 시간을 늦출 뿐 오직 탈모의 전문인 참닥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